이모한테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 이 의혹, 새로운 링거 이모의 등장, 그리고 매니저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연예계 주사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서울 인근 피부 클리닉에서 보조 업무를 했다. 어떤 보조 업무를 하냐? 이게 속눈썹 붙이는 시술을 담당자였다. 기가 막혔나봐요. 지금 방판처럼 이렇게 모아서 화술도 좋고 또 속눈썹 붙이는 그런 행위가 그 시술이 또 기가 막혔대요. 동네에 다 이제 소문이 난 거야.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속눈썹 이렇게 붙이는 전문가였는데 어느 정도냐? 지방 출장까지 갈 정도로 속눈썹 전문가에서 의사 혹은 의료인으로 바뀌어요. 갑자기 2012년부터 의과대학 2년생이 됩니다. 실제로 2014년경부터 중국 병원을 오가면서 성형외과 관련 업무도 봐요. 스스로를 의료인이라고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이 주사 이모. 이 주사 이모의 정체, 실제로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속눈썹 시술 담당자였다는 주장, 이것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유튜버의 이 영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주사 이모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사실은 속눈썹 시술을 담당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주장입니다. 이 사람이 유튜버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렇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정확히 이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이 본인의 면허를 공개한다거나 한국에서 의료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의혹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속눈썹 시술이라고 하면 많은 여성들이 하는 이제 속눈썹 퍼머라든가 네. 속눈썹 연장 시술 같은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업무만을 담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격이 세탁이 되어서, 자격 신분이 세탁이 되어서 어떻게 의료 행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인지 지금 빠른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주사 이모라는 분의 추가 입장은 아직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입장을 좀 내다가,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죠. 예문고 병원에서 근무를 했다, 교수 출신이다라는 입장만 내고 홀연히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오히려 이런 추측성 보도들이 뒤따르고 있게 되고 있습니다. 당초 박나래 씨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영양제 주사 맞은 게 전부다라면서 합법적인 의료 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나래 씨도 불법 의료라는 걸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다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전 매니저분이 한 방송국에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박나래가 주사 이모에 대해서 저 이모 의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 듣고 이제 매니저가 그러면 언니 맞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이 주사 언니 때문에, 주사 이모 때문에 내가 몸이 좋아졌어, 의사가 아닌 것 같은 또 의사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보면 처음에는 의사라고 믿었다고 해도 언젠가부터는 의사가 아닐 수 있구나, 이런 의심을 했다는 거네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게요. 우리나라 의료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자격자로부터 이 의료 시술을 받은 그 환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이 무자격자가 마치 병원의 외관을 갖추고 간판까지 달아놓고 이 의사인 책 행사를 했다면 그 병원에 찾아간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무자격자인지 의사인지 알 길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는 처벌하지 않지만 만약 이 사람이 무자격자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의료 행위를 요청했다거나 방조했다면 네. 이 무자격자 의료 행위의 공범 내지는 방조범, 교사범으로서 성립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이 성립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자격자임을 알았는가, 그 그렇죠. 고의성 부분일 텐데, 이런 진술들을 보자면 일정 부분 적어도 의심이 갔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이런 무자격자 의료 행위를 받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가능한 지점입니다. 처음에는 의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의사가 아닌 걸 알았다, 이런 정황은 혹시 뭐 좀 참작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까지는 적어도 모르고 했었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알고 이후부터는. 했다. 그 이후에는 적어도 멈췄어야 했는데 그럼에도 했다. 불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존을 했다면 이 부분, 그 안 시점 이후부터는 무자격자의 의료 행위를 방조했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매니저가 폭로한 이 사진,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한테 링거를 맞는 모습인데, 자택에서요. 매니저가 이 사진을 왜 찍게 됐는지도 방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수액 맞으면서 잠든 박나래 씨한테 이 주사 이모가 계속해서 주사를 투약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응급 상황을 대비해서 상황을 찍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보기에 이 주사 이모의 행동이 좀 이상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링거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자격자가 놓더라도 굉장히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내 몸에
혈관을 통해 무언가를 주입하는 겁니다.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매니저가 보기엔 박나래 씨가 이미 링거를 맞다 잠들었는데 계속해서 추가로 무언가를 투여하는 그 모습이 위험천만해 보여서 이 상황을 남겨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촬영을 했다라는 또 새로운 주장을 한 겁니다. 예. 일단 일방의 주장이긴 하지만 당시 이 전후 상황을 보자면 병원도 아니었고 어떤 가운을 입고 와서 하는 그런 정식으로 의료인으로서도 보이지 않는데 위험천만하게 이렇게 외부의 장소에서 링거 맞는 것에 대해서 이 매니저들이 좀 불안감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해석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매니저들의 폭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나래 씨의 건강을 우려해가지고 주사 이모가 준 이 약들 박나래 씨한테 전달 안 한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마다 박나래 씨가 뭐라고 했느냐. 이런 것도 못 해주면 이 일 왜 하냐? 일을 참 X같이 한다. 너네 잡돌이 당할래? 변호사님. 매니저들은 좀 위에서 그런 거잖아요. 반응이 좀 굉장히 거세요. 이런 내용들도 아직까지는 이제 매니저 측의 주장이긴 하지만요. 만약 이런 내용이 녹음으로 남아있다거나 메시지로 주고받은 부분이 공개된다면 파장은 좀 상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발언의 수위가 꽤 세다고 보여지는데요. 매니저와 연예인은 일반적인 근로관계보다는 좀 더 친밀한 관계, 사적인 모든 부분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인 관계성은 일로 만난 사이입니다. 예.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가 정도를 지나쳤다. 이런 부분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인정될 그런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 사실관계 확인이 좀 빠르게 돼야 될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주사 임무와 매니저들이 나눈 대화, 이건 공개가 됐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이 표현입니다. 주사 임무가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약을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 이런 표현. 처방전 모은다는 표현. 그리고요. 매니저는 또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대리 처방도 시켰다는 겁니다. 박나래 씨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내 이름으로 약도 처방한 적 있다. 그러면서 박나래 씨가 뭐라고 했느냐. 대리 처방이 들키면 우리 같이 죽는 거야. 들키면 다 죽는 거야. 이런 얘기도 했답니다. 대변인, 대리 처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박나래 씨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서 그 박나래 씨가 어느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 뭔가 이 불법성이나 아니면 위법성, 그리고 이게 이제 합법하지 않다는 정도 수준에는 뭔가는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그리고 또 지금 나오는 주사 이모 이 관련된 상황을 볼 때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대리 처방 관련된 문제는 의료법 위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수사기관에 뭔가 맡겨서 빨리 결과를 나오는 게 논란을 좀 종결짓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변호사님. 대리 처방 이게 확실하다고 하면 이건 형량이 또 어떻게 됩니까? 대리 처방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굉장히 중한 죄고요. 이 매니저들 역시도 처벌에서 자유롭지 못할 그래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인 불이익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군요. 그렇죠. 물론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강요가 있었다. 어떤 상하 관계에 있어서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들을 잘 소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되겠지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은요. 대리 처방은 불법입니다. 심지어 가족, 함께 사는 가족들도 다른 가족 구성원 약 대리 처방 받아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처방전을 모으고 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네. 만약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으로 아르바이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이런 약을 모으는 그런 작업을 했다면 이것은 관련자들이 줄줄이 다 처벌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의혹이 좀 해소돼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어떤 약을 받았다는 것인지 약을 받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박나래 씨도 반드시 소명을 해야지 처벌을 피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주사 이모의 이 불법 의료행위 의혹. 박나래 씨와 예능 활동을 함께한 절친들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연예계 주사 이모 게이트가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샤이니 키 씨가 오늘도 침묵 중이고요. 이 주사 이모 SNS에 샤이니 키 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나왔죠. 그리고 같은 그룹의 멤버 온유 씨도 논란에 휩싸였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온유 씨와 이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이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은 사인 메시지라던가 이 주사 이모와 온유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공개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친필 편지 같은 부분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직인 파악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지금 혹시라도 이것이 박나래 씨 개인적인 그런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연예계로 전반으로 퍼지면서 이 주사 이모 일명 게이트가 열리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우려와 섞인 시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잠시 뒤 아주 길게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만 정치권엔 지금 통일교 게이트가 펼쳐졌고 연예계에서는 주사 이모 게이트가 펼쳐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게이트가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요, 주사 이모에 이어서 새로운 이모, 링거 이모가 등장했는데 같이 보실까요? 매니저가 뭐 경남 김해시 어디로 이렇게 호텔 주소를 찍어줘요. 여기서 아마 박나래 씨가 묵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만 원인데 기름값 좀 생각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저 때는 이제 박나래 집이 아니고 또 호텔에서 주사 이모가 아니라 또 다른 이모, 링거 이모로부터 받은 그런 의혹입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도 7월에요. 지방 촬영차 지방의 한 호텔에 묵게 되었는데 이 전직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그 지방 호텔방으로 이번엔 다른 사람입니다. 링거 이모를 불러서 링거를 맞았다는 추가 폭로가 이어진 겁니다. 의사 가운도 입고 있지 않았고 평상복, 일상복 차림으로 들어와서 링거를 놔주고 나갔다.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 그 했던 시술 행위라던가 그 행상, 양태는 유사한 상황입니다. 또 새로운 이모가 등장해서 이렇게 불법적인로 의심이 되는 상황, 면허가 없는 사람이 링거를 놓은 것 같다라는 추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